펀트 분석으로 또 유망주와 시장 흐름까지 함께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 오늘은 전화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황 분석부터 일단 해보면요. 이제 사회복지 BBB 법안이죠. 이제 바이든 행정부의 이 복지 인프라 법안이 무산에 대한 이제 위기가 지금 실리면서 시장이 불안하고 또 오미크론 긴축 기조 속에서 계속 매크로적인 이슈가 시장을 흔들리게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저희가 전략을 짜고 이슈를 짚어봐야 될까요? 네, 계속 시장이 좀 보수적인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는 매크로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주 주요국 통화 정책은 큰 틀에서 유턴을 시작을 했습니다. 미국 연준은 내년도 3회 금리 인상을 전망을 했고, BOE는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서 15bp 정도 금리를 올렸습니다. ECB와 BOJ 역시 코로나19 이후 통화 정책을 중단하거나 줄일 예정이고요. 그런데 코로나19 상황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럽에 이어 미국에서도 연말 행사들이 잇따라 취소되고 있고요. 연말 랠리, 산타 랠리 기대는 힘들다고 해도 주식시장에서 피할 곳마저 좀 쉘터마저 없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향후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고요. 마이너스 폭이 축소된다면 올해 좋았던 성장주들의 피로를 자극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미국의 클라우드 기업들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실적 기대가 낮아진 점과 밸류에이션 부담이 반영되고 있는데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려했던 테마나 주도주에 대한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축소는 되지만 사실 2023년까지는 미국과 한국의 실질금리 마이너스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 큰 그림에서는 성장주 투자는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남은 연말까지는 국내 대형주가 상대적으로 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올해 초 이후 PER이 하락한 국내 대형주들에 대한 주가 부담은 낮은 편입니다. 미국 대비 한국의 실질금리 축소폭도 완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주가의 추가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미국과 한국 증시 모두 FMC 회의 이후에 PER이 낮은 전통 산업들의 주가가 좀 상대적으로 더 좋았습니다. 올해 부진했던 바이오나 대형 가치, 반도체, 리츠에 대한 관심이 유효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PER주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주고 계신데요. 그럼 상대적으로 국내 증시에서도 이제 대형주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게 봐야 합니까? 네, 한국 대형주는 상대적으로 부담이 없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앞서 잠시 언급했지만 미국과 한국의 기준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기준으로 한국과 미국의 실질 기준금리는 모두 마이너스 영역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미국에 비해서 한국의 마이너스 실질금리 폭이 크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추후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실질금리 상승 속도가 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피 밸류에이션 부담도 코스닥에 비해서 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실질 기준 금리 폭이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올해 초 이후 PER은 14배에서 10.6배 정도로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 시장의 PER은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금리 마이너스 폭이 확대될 때 코스닥 시장에 대한 밸류에이션 부담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에 매수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부담이 덜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이 이제 연말 연초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 장세가 많이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종목을 고르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성장주들보다는 그래도 최근에 좀 반도체라든지 IT라든지 대형주 위주로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눈을 돌려야 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곤 있거든요. 네. 성장주들의 부진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지금 성장주들 그동안 좀 테마성으로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많이 빠지고 있는데요. 연말 연초 주식시장 흐름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매크로 이슈 때문에 보수적인 흐름을 그리고 갇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2년 기업 실적에 대한 기대가 낮은 편이고 국내 코로나19 상황도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 증시에 비해서 약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는 있는데 통화 정책 방향이 전환되는 과정에서 속도 조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 11월에서 12월 고점 대비 현재 주가를 보면은 그동안 강했던 해외 클라우드 업체들의 주가가 가장 부진을 했고요. 국내에서는 메타버스, NFT 열풍으로 강했던 게임 업체들의 주가가 부진했습니다. 반면에 올해 내내 부진했던 바이오나 대형 가치 스타일이나 반도체 주가가 그나마 반등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섹터별로 보면은 코로나19 이후 초강세를 보였던 소프트웨어 산업이나 올해 강세를 보였던 미디어 교육 업종 주가가 최근 주춤하고 있고 반면에 테크 섹터 내에 올해 부진했던 IT 하드웨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의 주가가 상대적으로 강한 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말이 다가오면서 확실히 배당주 쪽으로 이 눈길이 돌아가고 있는 모습인데, 그리고 연초에 거래량이 좀 급격하게 오르는 1월 효과, 중소형주 쪽도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접근을 해보면 좋을까요? 네, 1월 효과가 이제 거래량이나 거래대금이 1월에 많이 쏠리면서 이제 1월 랠리가 이어지는 게 1월 효과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과거로 보면 1월 효과는 국내 시장에서 분명히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시즈널리티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이랑 1월 효과를 같이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장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에서 배당주는 배당락 이전에 먼저 과도하게 상승을 했다가 일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초에 거래량이 급격한 증가와 함께 주가가 집중적으로 오르는 1월 효과가 발생하고 연말에는 평균 주가 대비 연초 평균 주가가 뚜렷하게 높게 형성되는 것을 관측을 할 수 있는데요. 1월 효과를 고려를 하면은 1월 효과 발생에 따라서 배당락 이후 22 거래일간, 그러니까 한 달간 배당락 전일 대비 주가 상승 확률이 평균적으로 60%가량을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를 확률이 더 높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섹터별로 주가의 움직임을 연초 연말로 나누어서 분석을 해보면 금융 섹터를 제외한 전 섹터에서 여전히 유의미한 배당락이 발생하진 않았고요. 대표적인 고배당주인 금융섹터의 경우에는 타 섹터에서 찾아볼 수 없는 유의미한 수준의 배당락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이론가보다는 높게 주가가 형성되어서 1월 효과까지 고려한다면 배당 차익 거래, 그러니까 매수차 전략이 유의미하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 배당주에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는 금융 섹터에 대한 배당주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유효하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월 효과를 바라보면은 이제 고배당주에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유효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네, 그렇다면 주목해볼 유망주는 어떤 종목들 보고 계신가요? 네, 유망주로는 제 코리아 서킷을 보고 있는데요. 네. 펀트 스코어링 높은 종목 중에 한 종목이고 패키지 기판 제품의 믹스 개선을 통해서 마진 개선이 있는 종목입니다. 고부가 가치인 플립칩 계열의 제품에 지속적으로 투자함에 따라서 외형 성장이랑 수익성 개선을 이끌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최근 고부가 가치 패키지 기판의 구조적인 호황이 계속 지속됨에 따라서 주요 공급 업체들의 대응도 고부가 제품으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믹스 개선이 예상이 되고 그리고 다른 사업부들도 우호적인 환경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코리아 서키트 이제 IT 휴대폰 부품 중에서도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높은 종목으로 꼽아 주셨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1월 달에 LG 에너지 솔루션이 상장하지 않습니까? 오늘 2차 전지 네네. 종목들은 대체로 많이 빠지고 있고 LG 화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저가를 경신하고 있는데 지금 상장을 하면 이제 100조까지 간다라는 말도 있어요. LG 에너지 네네. 솔루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LG 에너지 솔루션이 1월 말 상장 예정인데요. 공모가 기준 예상 시가총액이 지금 60조 원에서 70조 원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말씀 주신 것처럼 100조까지 상장 후에는 좀 더 IPO 상승세에 좀 힘입어서 100조까지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100조까지 간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시가총액 바로 5위 안에 드는 그런 종목이 되기 때문에
패시브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LG화학이 그래서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기관 공모에서 보호예수 미확약 물량이 전체 기관 공모의 40% 정도로 가정을 하면은 상장 직후 유통 가능 주식 수가 전체 주식의 9% 수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고요. 워낙 시총이 큰 대형 IPO이기 때문에 상장 후에 FTSE나 MSCI, 코스피 200 등의 주요 지수, 큰 지수들의 조기 편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1월 말 상장을 가정을 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FTSE에 가장 먼저 편입이 되고 이후에 MSCI, 코스피 200 순으로 지수에 편입될 예정입니다. 이런 지수의 편입됨에 따라서 패시브 수요는 9천억 원에서 1.5조 원 가량의 패시브 베이스 수요가 추정이 되고 있고요. 국내 2차 전지 ETF 세계 상품 시가총액은 3조 원 수준으로 증가를 했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후에 수시 변경 형태로 LG 화학에서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종목 교체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체 매매 전까지 LG 화학에 대한 매도 요인이 될 것 같고요. ETF 내에서 LG 화학은 LG 에너지 솔루션으로 스위칭하는 식으로 매매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2차 전지 ETF 안에 포함된 다른 종목들의 영향은 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안지선 연구원께서 네. 두 종목 코리아 서키트 그리고 1월에 상장할 LG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코멘트를 주셨는데 지금 얘기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지수가 많이 회복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코스피는 0.6%까지 조금은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글로벌 매크로팀 안지선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